저는 횡령범이 됐습니다. 10억 원을 횡령했대요. 회사 돈을. 근데 전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범인으로 만들었어요. 증거까지 조작해서 경찰도 매수했습니다. 저를 체포하라고. 최유진 씨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제 손목에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남편도. 유진아, 진짜 안 했어? 솔직히 말해. 남편마저도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날 알았어요. 돈 앞에선 가족도 없다는 걸. 저는 최유진입니다. 33살이고요. 결혼한 지 8년 됐습니다. 6살 아들이 있어요. 서준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제 아들. 남편은 김태양. 36살. 시어머니 회사에서 일해요. 시어머니는 정희순. 62살. 중견기업 대표입니다. 저도 그 회사에서 일했어요. 격리로.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제안했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 가족끼리 같이 일하면 좋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출퇴근도 가깝고 남편이랑 같은 회사니까.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월말 결산이었거든요.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시어머니 카드, 백화점 5천만 원, 명품 매장 3천만 원, 호텔 식사 2천만 원, 한 달에 1억이에요. 이건 너무 많잖아요. 회사 카드로 개인적인 거 산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나? 근데 이건 문제잖아요. 회사 돈인데. 저는 남편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여보, 어머니 카드 사용 내역 좀 이상해. 뭐가? 한 달에 1억씩 쓰셨어. 개인 물건 사는데.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그게 1억? 응. 백화점, 명품, 호텔. 엄마가 그렇게 썼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세무조사 나오면 문제돼. 그럼 어떡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지. 남편이 난색을 보였어요. 엄마한테? 그건 좀. 왜? 문제잖아. 엄마가 싫어하실 거야. 간섭한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려야 해. 내가 격리인데 이거 넘어가면 나도 책임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게. 다음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원래 가족 모임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왔어? 서준이도 왔네. 할머니, 서준이가 뛰어갔어요. 식사 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회사 법인카드 말인데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사용 금액이 많다고, 개인 용도로 쓰신 것 같다고. 시어머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무조사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누가 그런 소리 해? 남편이 저를 봤어요. 유진이가 장부 정리하다가 봤대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차갑더라고요. 유진이가? 네, 어머니. 제가 격리라서 장부를 보는데 격리가 뭐 대단한 거라고 사장한테 간섭해? 저는 멈췄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걱정돼서요. 걱정? 내 돈 내가 쓰는데 내가 왜 걱정해? 회사 돈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회사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하지만 세무적으로. 닥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넌 시킨 일만 해. 알았어?
격리 주제에 사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괜찮아. 엄마가 화내실 줄 몰랐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월요일, 회사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사장실로. 유진아, 앉아.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사인해. 뭔데요? 격리 업무 인계서야. 인계서? 왜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힘들 것 같아서. 전 괜찮은데요. 아니야. 격리일이 너한테 버거울 것 같아.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 8년 동안 했는데요.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맡길 거야.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차갑게 토요일에 쓸데없는 소리 했잖아. 버리야. 버리라고요? 어머니, 그건 회사 위에서 내가 알아서 해. 넌 이제 총무로 가. 총무요? 격리에서 총무로 강등이에요. 어머니, 저 싫으면 그만둬.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격리에서 물러났어요. 총무로 갔습니다. 새로운 격리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친구 딸이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경찰이 왔어요. 최유진 씨 계십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네, 전데요. 경찰입니다. 동행해 주시죠. 동행? 무슨 일이세요? 횡령 혐의입니다. 횡령? 제가요? 무슨 횡령이요? 10억 원. 회사 돈 횡령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10억?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저 횡령 안 했어요. 증거 있습니다. 동행하시죠.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저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경찰차에 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10억 횡령? 저는 안 했는데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경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민수 경찰 반장. 최유진 씨, 당신 회사 격리죠? 네, 맞는데. 한 달 전까지요. 1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안 했어요.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봤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10억 원 받는 사람. 최유진.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거 제 계좌 아닌데요? 당신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 이런 계좌 없어요. 경찰이 웃었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귀신이요? 저는 떨렸습니다. 누군가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0억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누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경찰서 조사실. 저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안 했어요. 저 횡령 안 했다고요. 그럼 이 계좌는요? 제 거 아니에요. 박민수 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유진 씨, 증거가 명백해요. 조작된 거예요. 누가 조작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요. 정희순. 반장이 웃었어요. 비웃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횡령범으로 만든다고요? 네. 왜요? 왜일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비리를 발견했거든요. 비리요? 법인카드 사용. 한 달에 1억씩 개인적으로 썼어요. 반장이 메모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회사 장부에 있어요.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격리가 아니라서.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경찰관님, 저도 진술하러 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차가웠어요. 반장이 말했습니다. 정의순 대표님,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앉았습니다. 대표님, 피해액이 10억이라고 신고하셨죠? 네. 회사 돈이 없어졌더라고요. 언제 발견하셨어요? 일주일 전이요. 새로운 격리가 장부 확인하다가 발견했어요. 새로운 격리. 시어머니 친구 딸. 10억이 빠져나간 계좌가 최유진 씨 명의라고요? 네.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유진아, 왜 그랬어? 돈이 필요하면 말하지. 저는 화났습니다. 어머니, 저 안 했어요. 증거가 있는데 뭘. 조작하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조작이라니. 내가 며느리를 왜 모함해. 8년 동안 믿고 격리 맡겼는데. 배신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반장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진술서 작성해 주시죠. 네. 시어머니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변호인 선임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한테, 여보, 나야. 유진아, 지금 어디야? 경찰서. 횡령 혐의로 잡혀왔어. 여보, 나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유진아, 솔직히 말해. 뭘? 진짜 안 한 거야? 저는 멈췄습니다. 남편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안 했어. 시어머니가 조작한 거야. 엄마가? 왜? 내가 시어머니 비리 발견했잖아. 그래서 날 제거하려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그건 좀. 뭐가?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 안 믿어? 믿고 싶은데. 증거가 있다잖아. 조작이라고. 확실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마저 안 믿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다음 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대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구속심사를 받으러. 판사가 물었어요. 피의자, 혐의 인정합니까? 아니요. 저는 무죄입니다. 증거가 있는데요. 조작됐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측 의견은요? 구속이 필요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큽니다. 저는 항변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도망가지 않아요. 6살 아들이 있어요. 제가 횡령범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격리 월급이 300만 원인데 왜 10억을 훔쳐요? 판사가 생각했습니다. 보석은 어떻습니까? 보석금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월세고 저축도 없어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속을 기각합니다. 기각? 풀려나는 거예요? 단 해외 출국 금지. 주 2회 경찰서 출석. 저는 안도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이도요. 엄마. 서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저를 안았어요. 엄마, 왜 안 왔어? 무서웠어. 미안해, 서준아. 엄마가 일 때문에. 저는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유진아. 응.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준이를 방에 보냈어요. 남편이랑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아, 진짜 안 한 거지? 또 물어보네요. 안 했어. 몇 번을 말해야 돼? 근데 증거가 조작이라고. 시어머니가 한 거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럴 사람이야.
법인카드로 한 달에 1억씩 썼잖아. 그건 사장 재량이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게 재량이야? 남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태양아, 나 믿어줘. 제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고 싶어. 근데 뭐? 회사 사람들이 다 쑥덕거려. 내가 횡령했다고. 그러니까 조작이라니까.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일단 변호사부터 구해야겠다. 돈은 대출 받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장민호. 형사 전문 변호사. 최유진 씨 맞으시죠? 네. 상황 들었어요. 힘드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진짜 안 했어요. 알아요. 일단 증거부터 봅시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계좌 당신 명의라고요?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3개월 전이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전. 그때 뭐 하셨어요? 회사에서 일했죠. 격리로? 네.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누가 이 계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요. 확실해요? 네.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시어머니 비리를 발견했거든요. 어떤 비리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한 달 1억. 변호사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거 증거 있어요? 회사 장부에 있어요.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격리가 아니라서. 변호사가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압수수색 신청하면 돼요. 그게 가능해요? 네. 횡령 사건이니까 회사 장부 전부 조사해야죠.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최유진 씨 싸울 준비 되셨어요? 네. 당연하죠. 시어머니 상대로요? 네. 제가 무죄라는 걸 밝힐 거예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싸웁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변호사 어땠어? 좋았어. 압수수색 신청한대. 압수수색? 회사 장부 조사하는 거. 시어머니 비리 드러날 거야. 남편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유진아, 그건 뭐? 엄마 회사야. 엄마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야? 저는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횡령 누명 씌웠는데 그래도 엄마잖아.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뭐야? 나는 내 아내잖아. 시어머니 편 들 거야? 남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편이에요. 저는 혼자 싸워야 해요. 며칠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 씨, 압수수색 영장 나왔어요. 정말요? 네. 내일 회사 가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랑 같이 회사에 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도 왔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에 무슨 권리로? 횡령 사건 수사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유진이 내가 이런 짓까지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죄를 증명하는 거예요. 무죄? 증거가 있는데? 조작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수사관들이 들어갔습니다. 사무실로, 격리실로, 사장실로.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격리실에서 장부를 뒤졌습니다. 여기요. 한 수사관이 소리쳤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찾았습니다. 저는 봤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한 달 사용액 500만 원. 500만 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1억이었는데요. 변호사님, 이거 이상해요. 뭐가요? 제가 봤을 때는 1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00만 원이라고. 변호사가 장부를 봤습니다. 정말 500만 원이네요. 조작한 거예요. 압수수색 오기 전에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분명히 1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래 500만 원이었어. 1억이라는 건 유진이가 지어낸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증거 있어? 증거. 저는 사진을 안 찍었어요. 증거가 없네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이 장부는 압수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서류를 챙겼어요. 컴퓨터 하드도 가져갔고요. 저는 변호사한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장부 조작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어떻게 증명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포렌식 조사 요청할게요. 포렌식이요? 컴퓨터 복원. 삭제된 파일 찾을 수 있어요.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럼 원래 장부가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회사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유진아. 저는 돌아봤습니다. 넌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태양이랑 이혼해. 이혼이라고요? 왜 제가 이혼해요? 횡령범하고 못 살아. 저 횡령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있었습니다. 유진아, 들었어. 뭘? 회사 압수수색했다며. 응. 남편이 화났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엄마 회사인데. 시어머니가 날 범인으로 만들었잖아. 증거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이혼하래.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 이혼.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혼하자고. 왜? 난 널 못 믿겠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8년 부부인데 날 못 믿어? 증거가 있잖아. 4명의 계좌로 10억이 빠져나갔어. 조작이라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이혼하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버렸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한테서. 유진아, 나야. 오빠. 저는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유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들었어. 횡령 혐의. 오빠, 나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알아. 내가 알지. 오빠가 믿어줬습니다. 오빠 어떡해. 남편도 날 안 믿어. 그 자식이 뭐. 이혼하재. 오빠가 화났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갈까?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오빠가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올라갈게. 왜? 오빠 회계사잖아. 장부 봐줄게. 회계사. 오빠는 회계사예요. 오빠, 정말? 응. 시어머니 비리 찾아줄게.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다음 날, 오빠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최유석, 38살.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공인회계사. 유진아, 오빠.
저는 오빠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응. 오빠가 변호사를 만났어요. 장민호 변호사. 장민호 변호사님이시죠? 최유석입니다. 아, 유진 씨 오빠시군요. 네. 제가 회계사라서 도와드리려고요. 변호사가 반가워했습니다.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압수한 장부 좀 봐도 될까요? 아직 포렌식 중인데. 사본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오빠가 장부를 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 장부 조작됐어요. 조작이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봐요. 수정 흔적이 있어요. 오빠가 가리켰습니다. 원래 1억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고쳤네요. 확실해요? 네. 회계 프로그램에 수정 로그가 남아요. 여기 보세요. 오빠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수정 일자 2025년 12월 20일. 수정자 정희순. 시어머니가 직접 수정했어요. 압수수색 오기 전에. 이거면 증거돼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됩니다. 명백한 증거 인멸이에요. 저는 기뻤습니다. 오빠 고마워. 아직 안 끝났어. 더 조사해봐야 해. 오빠가 계속 장부를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유진아, 이거 봐. 뭔데? 10억이 빠져나간 계좌. 내 명의라고 했지? 응. 근데 이 계좌를 만든 IP 주소가 있어. IP 주소? 뭔데? 회사 컴퓨터야. 사장실 컴퓨터. 사장실. 시어머니 컴퓨터. 그럼 시어머니가 만든 거야. 내 명의로. 증거가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조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오빠랑 변호사랑 같이요. 박민수 반장을 만났어요. 반장님,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장부 수정 로그입니다. 정희순 대표가 압수수색 전에 장부를 조작했어요. 반장이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IP 추적 결과입니다. 최유진 씨 명의 계좌를 만든 곳이 회사 사장실 컴퓨터예요. 오빠가 설명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반장이 서류를 내려놨어요. 이걸로는 부족하네요. 저는 멈췄습니다. 부족하다고요? 네. IP 주소만으로는 누가 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요. 사장실 컴퓨터인데요. 다른 직원이 썼을 수도 있죠.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사장실은 대표만 출입하는데요. 그래도 확증은 안 되죠. 반장이 웃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 가져오세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죠? 경찰서를 나왔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 경찰, 시어머니 편 드는 것 같아. 변호사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너무 일방적이에요. 오빠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매수됐을 수도 있어. 매수요? 시어머니가 돈 줘서 유진이 불리하게 수사하라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어떻게요? 박민수 반장 금융거래 조회하면 돼요. 그게 가능해요? 검찰한테 신청하면 돼요. 부정수사 의심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짐을 쌌습니다. 태양아, 뭐해? 나가려고. 어디? 엄마 집. 시어머니 집에 간다고요? 왜? 여기 있기 힘들어. 넌 횡령범이야. 같이 못 살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양아, 나 안 했어. 증거 있잖아. 조작이라고.
남편이 짐을 들었습니다. 서준이는 데려갈게. 저는 멈췄습니다. 뭐? 서준이 엄마 집에서 키울 거야. 안 돼. 저는 남편을 막았습니다. 서준이는 내 아들이야. 횡령범한테 못 맡겨. 난 횡령범 아니야. 남편이 저를 밀었어요. 비켜. 방으로 갔습니다. 서준이를 깨웠어요. 서준아, 일어나. 할머니 집 가자. 서준이가 비몽사몽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와. 남편이 서준이를 안고 나갔어요. 안 돼. 서준이. 저는 쫓아갔습니다. 현관에서 남편이 돌아봤어요. 유진아, 법정에서 보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다 빼앗겼어요. 다음 날, 오빠가 왔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응. 저는 울지 않았어요. 더 이상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서준이 데려갔다며? 응. 시어머니 집에. 미친 것들. 법적으로 싸워야겠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 하나 알아냈어. 뭔데? 박민수 반장. 계좌 조회했어. 오빠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저는 봤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입금 5천만 원. 입금자 정희순. 시어머니가 박민수 반장한테 5천만 원을 줬어요. 이게 뭐야? 매수야. 시어머니가 반장한테 돈 줘서 유진이 유죄로 만들라고 한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이거 검찰한테 고발할 수 있어. 변호사한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경찰 매수 증거 나왔어요. 정말요? 네. 시어머니가 반장한테 5천만 원 줬어요. 변호사가 기뻐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검찰 고발하죠. 다음 날, 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피고발인 정희순, 박민수, 혐의 뇌물 공여, 직권남용. 며칠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박민수 반장이 조사받았대요. 시어머니도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요. 어느 날, 집에 경고문이 왔습니다.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서준이를 못 본다.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서준이, 제 아들.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유진아. 네. 고소 취하해. 안 돼요. 그럼 서준이 평생 못 봐.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날 범인으로 만들려고. 어머니가 날 범인으로 만드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선택해. 서준이 아니면 고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서준이.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떡해? 시어머니가 서준이를. 알아. 걱정 마. 절대 굴복하지 마. 근데 서준이는 내가 데려올게. 어떻게? 오빠가 말했습니다. 납치야. 법적으로. 오빠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준이 유치원 알지? 응. 거기서 데려올 거야. 그게 가능해? 엄마 권리로 데려오는 거니까 가능해. 납치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빠랑 유치원에 갔어요. 하원 시간, 오후 2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서준이도 보였어요. 서준아. 저는 달려갔습니다. 서준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서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저를 안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서준아.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기뻐서. 서준이 봐서.
오빠가 다가왔어요. 서준아, 외삼촌이야. 외삼촌, 서준아, 엄마랑 갈까? 응. 저희는 서준이를 데리고 차에 탔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이, 너 지금 뭐 한 거야? 제 아들 데려왔어요. 납치야. 경찰 부를 거야. 엄마 권리로 데려온 거예요. 납치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돌려보내. 싫어요. 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왔어요. 서준이랑 같이. 엄마, 우리 이제 안 헤어져? 응, 안 헤어져. 다행이다. 나 할머니 집 무서웠어. 왜? 할머니가 매일 화내. 엄마 욕해. 저는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랑 있어.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박민수 반장이 소환됐대요. 시어머니도요. 저도 참고인으로 갔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최유진 씨, 정의순 대표가 당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네. 근거는요? IP 추적 결과입니다. 제 명의 계좌를 만든 컴퓨터가 시어머니 사장실이에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경찰관이 뇌물을 받았다고요? 네. 5천만 원. 증거는요? 계좌 이체 내역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봤어요. 확인됐습니다. 정의순 씨가 박민수 경찰관한테 5천만 원을 이체했네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다음은 박민수 반장 차례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박민수 경찰관, 정의순 씨한테 5천만 원 받았죠? 대답하세요. 받았습니다. 인정했어요. 왜 받았습니까? 개인적인 빚이 있어서요. 빚 갚으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 대가로 준 거예요? 최유진 씨 수사 조작하라고. 반장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세요. 대가였습니다. 검사실이 술렁거렸어요. 정의순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유진을 유죄로 만들라고. 증거를 조작하라고요? 네. 진실이 나왔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박민수 경찰관, 당신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조작 혐의로 구속합니다. 반장이 끌려갔어요. 다음은 시어머니 차례.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정의순 씨, 박민수 경찰관한테 5천만 원 준 게 사실입니까? 네. 왜요? 제 며느리가 횡령범이니까요. 며느리가 횡령범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계좌 이체 내역이 그 계좌를 만든 컴퓨터가 당신 사장실이던데요?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그건 당신이 며느리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죠? 아니에요. IP 추적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말하세요. 왜 며느리를 범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시어머니가 침묵했습니다. 대답 안 하시면 불리합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유진이가 제 비리를 발견했어요. 드디어 인정하네요. 비리요? 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썼어요. 얼마나요? 한 달에 1억씩.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제거하려고 한 겁니까? 대답하세요. 네. 인정했습니다. 완전히. 검사가 말했습니다. 정의순 씨, 당신은 횡령, 무고, 증거조작,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합니다.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저를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하는 건 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끌려갔어요. 저는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아, 어땠어? 이겼어. 시어머니 구속됐어. 오빠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생했어. 응. 저는 울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 정의순, 혐의 횡령 50억 원, 무고, 증거 조작, 뇌물공여. 50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횡령한 돈이 포렌식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10년 동안 조금씩 빼돌렸대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섰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최유진 씨, 피고가 당신을 횡령범으로 만들었죠? 네. 어떻게요?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10억을 이체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 비리를 발견했거든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세요. 시어머니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는 일시적인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실수요? 10년 동안 50억을 빼돌린 게 실수입니까? 변호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와 증인 진술이 명백합니다. 피고의 혐의는 인정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증인이 나왔습니다. 오빠였어요. 증인, 이름과 직업을 말하세요. 최유석, 공인회계사입니다. 피고의 횡령을 확인하셨죠? 네. 회사 장부를 조사했습니다. 오빠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10년간 총 5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구매, 유령 직원 등록, 가짜 거래처 만들어서 돈 빼돌리기.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조직적이었습니다. 계획적 범죄예요. 판사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일어섰어요. 회사가 제 거예요. 제 돈 쓴 건데 왜 횡령이에요? 회사는 법인입니다. 대표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도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가 앉았습니다. 방청석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고요. 표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왔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저는 멈췄습니다. 뭐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뭐가요? 너 안 믿어서, 엄마 편 들어서.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 보니까 알겠더라. 엄마가 진짜 범인이었구나. 이제 알았어요? 전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조작했다고. 알아. 근데 믿기 힘들었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용서해줘. 저는 웃었습니다. 용서요? 응. 8년 부부인데 날 안 믿었잖아요. 서준이까지 데려갔잖아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남편이 울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태양 씨, 이혼해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유진아, 잠깐. 당신 시어머니 편 들었잖아요. 날 횡령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아,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엄마 편 안 들게. 너만 믿을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양 씨, 전 많이 힘들었어요. 알아. 경찰서에서 수갑 차고 범인 취급받고. 근데 당신은 날 안 믿어줬어요. 가장 힘들 때 남편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줄까요? 아니면 이혼할까요? 일단
시간 좀 주세요. 응? 생각해 볼게요. 당신이랑 계속 살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서준이가 있었어요. 오빠가 봐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준아. 서준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재판 어땠어? 응, 잘 됐어. 할머니는? 할머니는 나쁜 일에서 벌 받게 됐어.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무서워. 왜? 할머니가 엄마 욕했어. 도둑이라고. 저는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도둑 아니야. 알지? 응, 알아.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정의순 징역 7년, 추징금 50억 원, 7년. 시어머니가 7년 감옥에 가요. 그리고 50억을 토해내야 해요. 저에 대한 횡령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최유진 씨는 무죄, 정의순 씨의 무고 피해자, 저는 무죄예요. 당연한 거지만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유진 씨, 복직하시겠어요? 복직이요? 시어머니 회사로요? 아니요. 사직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퇴직금 지급하겠습니다. 퇴직금 8년치 받을 자격이 있어요. 박민수 반장도 판결 났습니다. 징역 3년, 자격정지 5년, 경찰 못해요. 영원히. 저는 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유진아, 면회 와줄 수 있니? 면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아니면 무시해야 하나? 오빠한테 물었어요. 오빠, 시어머니가 면회 오래. 갈 거야? 모르겠어.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보자. 마지막으로 교도소에 갔습니다. 면회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많이 늙어 보이더라고요. 왔구나. 네. 저는 앉았습니다. 할 말이 뭐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뭐가요? 다. 내가 한 거 다.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너를 범인으로 만든 거, 경찰 매수한 거, 다 내 잘못이야. 욕심이었어. 돈에 눈이 멀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줘. 유진아.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응? 전 어머니를 용서 못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수갑 차고 범인 취급받고 아들까지 빼앗기고 그때 죽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일어섰어요. 어머니, 7년 잘 있으세요. 유진아, 나올 때쯤이면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근데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왔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 만나고 왔어? 응. 뭐래? 미안하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유진아, 나 이혼 안 하면 안 될까? 이혼.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어요. 저를 안 믿었고, 시어머니 편 들었고, 근데요, 남편도 피해자예요. 시어머니한테 속았잖아요. 태양 씨, 응?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 말 절대 안 들어요.
알았어. 제 편 들어야 해요. 당연하지. 서준이도 제가 키워요. 물론이야.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한 번 더 기회 줘서.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기회는 줄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변했어요. 저는 새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기업 재무팀. 시어머니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곳이에요. 월급도 더 많아요. 500만 원.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준아, 일어나. 응. 서준이가 일어났어요. 7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엄마, 오늘 급식 뭐야? 모르지. 학교 가서 확인해. 응. 남편도 일어났어요. 여보, 커피 마실래? 응, 고마워. 남편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도 변했어요. 집안일을 도와줘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삼겹살? 좋아. 퇴근하고 사올게. 평범한 아침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1년 전을 생각하면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말했어요. 유진 씨, 프로젝트 잘 됐대요. 정말요? 네. 부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일도 잘 되고 있어요. 점심시간.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나야. 응, 오빠. 잘 지내? 응. 회사 생활 괜찮아. 오빠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알아. 고마워, 오빠. 오빠는 저를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증거 찾고, 변호사 구하고, 서준이 데려오고,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삼겹살을 사왔어요. 나왔어. 아빠. 서준이가 뛰어갔습니다. 서준아,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친구들이랑 놀았어. 잘했네. 저희 셋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유진아, 맛있어? 응, 맛있어. 다행이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더 따뜻해졌어요. 시어머니 사건 후에, 식사 후, 남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서준이랑 놀았어요. 엄마, 이거 봐. 뭔데?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서준이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가족 그림. 아빠, 엄마, 서준이. 와, 잘 그렸다.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저녁 늦게 서준이를 재웠습니다. 남편이랑 거실에 앉았어요. 유진아. 응? 고마워. 또 고맙다고 하네요. 뭐가? 날 용서해줘서, 기회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에 나 정말 미쳤었어. 엄마 말만 믿고 너 의심했잖아. 서준이까지 데려가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후회했어. 알아.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약속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태양 씨,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날 믿어줘요.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남편이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사과하면, 천천히 관계 회복하면 되지 않을까? 전 용서 못해요. 아직? 알아. 억지로 안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바닥이었어요. 횡령범으로 몰려서 수갑 차고, 아들 빼앗기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싸웠어요. 오빠가 도와줬고, 변호사가 도와줬고, 그래서 이겼어요. 진실을 밝혔어요.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 일하고, 남편이랑 서준이랑 같이 살고, 행복해요. 엄마, 서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앉아? 물 마시고 싶어? 저는 물을 떠줬어요. 서준이가 마시고 다시 방으로 갔습니다. 잘 자, 서준아. 잘 자,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횡령범으로 만들었어요. 경찰까지 매수했어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찾았고, 진실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시어머니는 교도소에 있어요. 앞으로 6년 더 있어야 해요. 나올 때쯤이면 어쩌면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